자, 2교시 이어서 할 건데, 아까 이거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이 내용도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로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이 반복으로 해왔던 방식들 이용하시면 돼요. 세션 활용하는 거 기억 안 나시면은 구글링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지 않고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내용은 같이 보시죠. 지금 제가 JSP-AM 했을 때 당시에 세션 사용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좀 왔는데, JSP-AM한테 들어있던 아티클 컨트롤러예요. 얘는 보면은 우리가 HTTP 서블리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거 두 개 만들어서 리퀘스트 점 뭐 리스폰스 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게 이제 그냥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거랑 유사해요.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션을 사용을 하려면 얘는 메서드에 이거 하나 매개변수로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매개변수로 받게끔 인자의 그 메서드에 추가를 해준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임포트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이 매개 변수들 뭘로 받는 거였어요 원래? 이거 URL 이거 요청 URL 넘길 때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받는 거였죠. 물음표 뭐 타이틀은 뭐 그리고 n% 바디는 뭐 이런 식으로 넘겨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 얘도 모양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넘겨줘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이제 JSP-AM에서 그냥 HTTP 서블리 리퀘스트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로 걔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넣어주는 거 없이 그냥 갖다 쓸 수 있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버 구동하고 브라우저에서 URL 요청 넘기면 애초에 그냥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법 get attribute, set attribute 똑같아요. 리퀘스트로 사용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그인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로그인 기능에서 얘를 추가해서 이제 세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했다면 get attribute 여기에 있는 키 그리고 밸류 이렇게 해서 세션 안에 속성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아니지,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다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할 때는 이 값이 이게 get이구나 했다면 set, 일단 set 먼저 하고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할 때는 get으로 가져와 보면 되는 거예요. get으로 가져올 때는 키 넣어서 가져오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갖다 줄 거니까 얘가 뭐 널이다, 이거는 로그인을 안 했다라는 얘기겠죠. get attribute로 이 가져왔는데 여기 셋 되어 있는 게 없으면 여기가 널일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했다면 이 셋을 한번 해줘서 세션에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조건을 걸어서 체크를 한다면 로그인을 현재 한 상태인지 안 한 상태인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힌트로 활용을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25분까지 다시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시죠. 자, 일단은 로그인 기능 멤버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로그인을 아티클에서 처리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 와서 얘는 지금 두 조인 메서드 하나 있는 거 그냥 좀 복사를 할게요.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이름 바꿔주겠습니다. 로그인, 또 드로그인, 그리고 뒤에 파라미터 받는 거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겠죠? 로그인 할 때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TTP 세션, 사실 얘는 그냥 변수잖아요. 이게 타입인 거고 얘가 지금 변수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본인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얘는 이렇게 쓰긴 써요. 헷갈려가지고. 세션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표시해 주려고 보통 이런 걸 쓰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유효성 검증,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안 했을 때는 이런 거 띄워주면 좋겠네요. 얘는 그냥 살리고,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두 조인 알기 이것도 필요 없고, 메일 이것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가 없죠. 얘도 필요가 없고, 대신에 리턴이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에러만 안 나게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메서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URL 요청을 두 로그인으로 보낼 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매개 변수가 3개예요.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넘겨야 되는 인자도 3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세션의 경우에는 인자를 넘기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넘기는 인자 2개, 얘네가 되겠죠?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 얘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들어오죠. 이런 거잖아요. 컨스트 1084에 SR 멤버 로그인을 했다 할 때 물음표 하고 뒤에 로그인 아이디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것, 그리고 앰퍼센트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어떤 것, 이거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쿼리 스트링, 그죠? 받아왔어요.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받아온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인을 실제로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 지금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가 DB에 실제로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오려면 이 컨트롤러가 DB로 바로 가면 돼요? 안 되죠. 얘는 뭐 레퍼지토리로 바로 명령 전달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서비스한테 한번 거쳐서 요청을 보내야겠네요. 멤버 서비스 한테 get 멤버, 이름이 이게 아닌가? 있는데? 아, 이게 프라이빗이구나.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다른 컨트롤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미 우리 만들어 놓은 로그인 아이디 가져다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멤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가 이미 있었잖아요. 이거 아이디 중복 체크 때문에 만들어 놨던 거, 로그인 아이디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얘 그냥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됐을 때 레퍼지토리가 얘를 실행할 거고, 그럼 결국 이 쿼리 날려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올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들렸다가 일치하는 데이터 있으면 가져와 줄 거고, 없으면 널이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멤버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가져온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멤버에다 넣어놔요. 이 멤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멤버
이렇게 하죠. 만약에 멤버가 널이다. 이거 무슨 경우예요?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왔는데 순회해 봤는데 이 로그인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멤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가져온 결과가 널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 자체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return result data from 얘는 이제 실패의 경우가 될 거니까 여기 위에 1번, 2번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긴 3으로 할게요. 이 자리에 뭐라고 해줄까?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가 아예 없는 경우. 해당 아이디는 일치하는 아니야, 좀 애매한데? 이거 뭐라고 했었죠 우리? 이거를 쇼리스트 이거 서블릿에서 다 안 나눴잖아요. 여기 들어있지. 둘 로그인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이거 좋겠네요. 이걸로 하도록 하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멤버가 널인 경우를 뚫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멤버에는 뭐라도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멤버가 널인 경우는 여기서 걸려서 리턴되고 메서드 끝날 거니까 이거 안 걸리고 밑에 코드까지 내려왔다. 그럼 멤버에는 널이 아니라 뭐라도 들어있다란 얘기니까. 그쵸? 만약에 멤버 안에 있는 get login id가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get login 패스워드 이거는 우리 이거 롬복으로 인해서 게터 세터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로그인 아이디를 get으로 가져온 거죠. 가져온 얘가 equals 지금 현재 입력받은 로그인 패스워드 얘랑 일치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 아이디 들고 한번 가서 마이바티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멤버를 하나 가져왔대요. 그걸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건데 얘 안에 들어있는 로그인 패스워드랑 지금 현재 입력받은 이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일치하면 true일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false일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은 게 false랑 같다. 그럼 이게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거니까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그럼 이때는 이런거 F4 는 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거 하나 넣어주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뚫고 내려왔대요. 코드가 여기까지 다 뚫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멤버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 두 조건을 다 뚫고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로그인을 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http 세션에 set attribute 해서 이 자리에 로그인드 멤버 id, 잠깐만, 로그인드 멤버 id 이렇게 하고 멤버.get id, 그러면 지금 세션에 뭐가 저장된 거예요? 멤버.get id, 그러니까 회원 번호가 저장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 저장 안하고 회원 번호 저장하는 이유 아시죠?
이거 아티클 테이블에 작성자 정보 컬럼 추가해서 그 회원 번호랑 작성자 번호랑 일치하는 거 조인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이렇게 아이디로 쓰는 거잖아요. PK로. 그럼 세션에 지금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키 값의 밸류가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끝날 때 리턴해 주는 거. result data from 얘는 성공의 경우 S1 해주고, 여기는 utility.f 하나 써준 다음에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네요. get 닉네임. 자, 이러면 로직이 완성이 된 거죠. 로그인 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같이 넘겨주게 되면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유효성 체크 먼저 하는 거고요. 유효성 체크 끝났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되면 현재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까볼 거고, 멤버 가져왔다 넣어 놓을 거고, 너를 가져왔다 넣어 놓을 거예요. 뭐 널이든 멤버든 어쨌든 뭔가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넣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하는 거죠. 멤버가 널일 때, 그러니까 해당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를 까보니까 없을 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그리고 얘를 뚫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멤버는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들어있는 애의 패스워드랑 현재 지금 우리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이퀄스로 비교했을 때 이게 펄스랑 같다면,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틀린 경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리턴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다 뚫고 내려왔을 때 비밀 아이디도 존재하는 거고 패스워드도 일치한대요. 그러면 로그인 시켜야죠. 로그인 시킬 때 세션에다가 현재 회원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당신 로그인 했다, 환영한다 메시지 하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라는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JSP AM이랑 그 부분이 좀 다른 거고, 세션 활용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그인해서 얘를 써본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미 로그인 되어 있으면 중복 로그인은 막아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줄까요? 중복 로그인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좀 걸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지, 여기보다는 유효성 체크 끝나고 나서. 왜냐면 아이디 공백인 경우랑 비밀번호 공백인 경우를 먼저 체크하고, 누군가 공백이 떴다 그러면은 그냥 얘 실행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를 가장 위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검사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 키값 가져왔는데 얘가 만약에 널이 아니다, 얘가 널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죠. 세션에 get attribute로 이거 가져왔는데 널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으면 세션에 get attribute로 이거 가져오면 뭔가 들어있을 건데 얘가 널이래요. 그러면은 로그인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될 건 이미 로그인한 상태에서 또 로그인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게 널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값이 들어있으면, 그럼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가 아니지, 잠깐만, 로그인 시도 자체가 먼저 막히는 게 맞겠구나. 그쵸?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데 공백 체크 전에 로그인 시도가 먼저 막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러면 얘를 다 밀어주죠. 3 4
코드 1, 2, 3, 4, 5로 쌓을 건데 좀 미리 뒤로 밀어주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리턴 해주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로그인 시도 자체를 막아버릴 거니까, 사실 얘네들은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크게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우리.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서 기본 초기화 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is logined가 is logined 얘가 true 틀려? n이 빠졌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is logined 얘가 true면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했었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게 로직은 기억이 안 나도 이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건 많이 써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얘를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빼버리고 이걸 여기서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결국 같은 처리니까. 이렇게 해주면 로그인 기능이 끝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 DB에 뭐 들어있죠? 지금 현재 우리 DB에 들어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드민이랑 테스트 1, 2 들어있네요. 그러면 바로 해보죠.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아이디를 테스트 1, 패스워드를 테스트 1. 유저일님 환영합니다. 나왔네요. 그쵸? 테스트 1 유저, 얘가 네임이 유저 1이기 때문에, 닉네임도 유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그인 성공했을 때 보여주는 게 닉네임 보여주면서 환영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 라고 막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로그아웃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하려면 껐다 켜야겠네요. 로그아웃이 아직 없으니까. 로그인을 할 건데 패스워드 같은 거 안 넣었대요. 그러면 이거 세션 안 날라갔네. 그럼 이거는 로그아웃 만들고 나서 테스트 해보죠. 로그아웃은 간단해서 그냥 바로 할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잠깐만, 얘가 환영합니다 멤버? 일단 이렇게 놓고 넘어가죠. 로그아웃 기능. 로그아웃은 이거 로그인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로그아웃, 그리고 로그아웃. 얘는 리턴이 얘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얘도 그냥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로그아웃, 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받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세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거 유효성 체크 필요 없고, 데이터베이스 갔다 올 필요도 없고. 얘는 하나 남겨놓죠. 로그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로그아웃 상태일 때는 이미 로그아웃 상태다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 하나 남겨놓고, 이런거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얘도 다시 쓰죠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세션에 이렇게 너트리부터 얘를 까봤는데 얘가 머리라면 이미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막아주는 거고, 이거 하나 막아주고 나서 그냥 간단하죠. 세션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지우는 어트리뷰트는 키가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조건문을 검사를 할 거고, 여기서 안 걸렸어요. 리턴을 안 했어요. 그럼 로그인 상태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로그아웃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션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리무브로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로그아웃 됐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리저트 데이터. 얘는 이제 성공의 경우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해주게 된다면 세션에 들어있는 아이디가 멤버가 날라갈 거니까 정보가 로그아웃 된 상태고, 로그아웃 됐다고 뜨면 성공인 거죠. 스테이트 84 멤버 로그인을 하면 아마 로그인 되어 있다고 뜨겠죠? 아까까지 이랬으니까. 이게 브라우저가 세션을 이미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로그아웃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이때는 로그아웃 상태인데 로그아웃 또 하려고 했네, 막아주는 거고. 그러면 로그인 할 때 이제 드디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아이디 여기를 비워놓고 로그인 패스워드 얘를 뭐 테스트 1로 했다 그러면 여기 오타예요. 이거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나오는 거고요. 그럼 아이디는 입력을 했어요. 근데 패스워드가 빠졌대요.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고 먼저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얘가 사라져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패스워드에 테스트 2, 만약에 아이디는 있는데 테스트 2래요 비밀번호가 틀렸대요. 이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애초에 아이디가 틀렸대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로그인 할 때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실제로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유저 임님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잘 나오는 거죠. 많이 어렵나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그래도 옛날에 했던 방식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쵸? 그냥 백지 상태에서 기능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기를 안 듣고도 내가 어느 정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있는 제너릭은 사실 얘네 지금 데이터 1이 다 없잖아요. 모든 리턴의 경우가 데이터 1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빼도 되고, 노란색이 싫으면 그냥 멤버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일단은 나중에 뭔가 생겨서 여기에 제너릭을 만들어줘야 된다면 그때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좀 빼놓도록 할게요. 노란색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불필요한 걸로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한 거 커밋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제가 커밋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